이번 시간에는 크리스탈 캔디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아보고 만드는 방법, 설탕과 물을 섞는 비율, 그리고 섞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양, 그리고 과학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탕은 만들고 싶은 양의 약 1.1배가 필요하고 물은 만들고 싶은 양의 약 0.4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병, 냄비, 가열도구, 숟가락, 나무꼬챙이, 나무젓가락, 비닐랩 등이 필요합니다. 저는 트라이탄 병을 이용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힌 것과 같이 이렇게 이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 만들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일단 가열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상에 주의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크리스탈 캔디 만들기에서는 물과 설탕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율을 정할 때 부피를 기준으로 할 건지 질량을 기준으로 할 건지를 살펴볼 건데 사실 물 100ml의 질량이 약 100g이고 설탕 100ml의 질량이 약 100g이기 때문에 물과 설탕의 어떤 어, 부피비나 질량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1대 2.7, 물과 설탕의 비율을 1대 2.7 정도 또는 1대 2.8까지 이 정도 비율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부피가 줄어듭니다. 물 360ml와 설탕 100ml를 섞었을 때 설탕물이 되는데 이때 설탕물은 900ml로 오히려 설탕 1000ml보다 더 양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섞었던 총량보다 부피가 무려 34%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물과 설탕이 섞이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서 더 빽빽하게 이렇게 섞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 100ml의 질량은 약 100g이지만 이렇게 설탕물 100ml의 질량은 약 146g으로 같은 부피 안에 더 많은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피 안에 물질이 얼마나 빽빽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밀도입니다. 그래서 물보다 설탕물의 밀도가 더 커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설탕물을 이용해서 밀도 탑쌓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양을 고려해서 얼마나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설탕물을 500ml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 했을 때, 그러면 만들고 싶은 양에다가 설탕은 1.1을 곱해주면 준비해야 되는 설탕의 양이 계산됩니다. 물은 만들고 싶은 양에다가 0.4를 곱했을 때 준비해야 되는 물의 양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설탕 550ml와 물 200ml 쓰게 되면 설탕물 500ml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밑에 300ml 만들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이렇게 설탕과 물을 냄비에다 이렇게 붓습니다. 붓는 순서가 상관없는데 일단 먼저 설탕을 넣고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이때 부었을 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설탕이 100ml가 있었지만 이렇게 물을 붓는 과정에서 설탕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설탕을 섞으면 설탕물이 되는 것처럼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섞이는 현상을 과학 용어로 용해라 합니다. 이때 녹이는 물질을 물과 같이 녹이는 물질을 용매, 설탕과 같이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 그리고 설탕물을 용액이라 합니다. 우리 실험에서 이렇게 설탕을 녹이면 단호가 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최대한 녹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라 합니다. 20도씨의 물에 대한 설탕 용해도는 204 정도 됩니다. 설탕물을 이제 끓여주면 되는데 아까 끓이기 전에는
이렇게 설탕이 다 물에 녹아 들어가지 않았지만 끓이게 되면 이렇게 설탕이 다 녹아서 이렇게 맑고 투명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때까지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설탕물을 끓였을 때 설탕이 물에 다 녹는 이유는 이렇게 최대한 녹는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보통 고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녹게 됩니다. 그래서 20도씨에서는 204, 100ml에 204g이 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온도를 높여서 100도씨가 되었을 때는 487g을 이렇게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녹는 양이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탕을 다 녹인 다음에는 불을 겁니다. 그리고 나무꼬챙이에 설탕물을 이렇게 묻혀줍니다. 설탕물이 묻은 나무꼬챙이에 설탕 가루를 붙여줍니다. 꼬챙이에 설탕을 묻히는 이유는 아까 온도가 올라가면 설탕이 이렇게 많이 녹아 있는데 온도가 이제 설탕물이 식으면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물에 이렇게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고체가 되어 설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나오면서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석출되는 과정에서 결정이 생긴 것을 재결정이라 합니다. 이때 재결정하는 과정에서 용액 속 설탕 분자는 매끈한 표면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친 표면이 필요한데 설탕 덩어리, 설탕 가루가 이렇게 있으면 이 덩어리 주변으로 이렇게 재결정이 형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이제 설탕물을 식혀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식혀야 될까? 천천히 냉각하게 되면 설탕 입자가 천천히 결정을 만들면서 큰 결정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빨리 냉각할 때는 작은 결정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천천히 이렇게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냉각을 시켜주고 어느 정도 시간 냉각시키냐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온도까지 이렇게 냉각을 시키면 됩니다. 너무 오래 냉각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결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무꼬챙이 주변으로 이렇게 사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탕의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경우 색소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식용 색소를 한 방울 정도 넣고 깨끗한 막대로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저을 필요가 없는 것이 확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색소 분자들이 저절로 확산으로 이렇게 저절로 섞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색소 색을 선택할 때 너무 짙으면 이제 사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옅은 색소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만들어 두었던 설탕을 묻힌 꼬챙이를 담그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변으로 이제 사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최대한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처음에 한두 번 틀어서 그리고 넣는 과정에서 천천히 넣어서 설탕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꼬챙이를 고정하면 되는데 바닥에서 2에서 3cm 정도 띄어서 나무젓가락 같은 것으로 이렇게 고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여기 사탕 결정이 이렇게 생겨서 바닥에 붙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띄워 줍니다. 나무젓가락 주변으로 이렇게 비닐랩을 이렇게 씌워주면 먼지가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씌워준 후에 이렇게 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사탕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사탕을 꺼내서 이렇게 건조시켜 주게 되면 이쁜 크리스탈 사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